이번 시간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 성과 조사 및 입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연구 성과의 조사, 조사 항목, 성과의 검증 기준, 성과 항목별 세부 검증 기준, 유의사항, 그리고 기타 안내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성과 조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환경 R&D 신규 및 계속 과제 대상으로 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종료 후 5년까지는 성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과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성과를 에코플러스 시스템에 입력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2020년도 성과는 에코플러스 시스템에서 12월 31일까지 상시 입력이 가능합니다. 성과 입력 후 검증 요청을 누르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이 완료된 경우는 검증 완료로 표기가 되며 최종 성과로 인정이 됩니다.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 요청을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본인의 성과를 입력하고 검증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를 입력만 하고 검증 요청을 누르지 않아서 검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성과 조사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30가지의 연구성과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은 위와 같은 성과 항목에 대해서 연구성과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성과 검증에 대한 공통 검증 기준으로는 첫 번째, 입력 내용은 반드시 시스템에 제출하는 증빙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성과의 발생 시점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과제의 경우 협약한 후 3개월 이후에 발생되는 성과만 인정을 합니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제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사가 있더라도 검증 시 과제와 무관한 성과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빙자료의 객관성입니다. 증빙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추가로 저희가 성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항목별 세부 검증 기준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과인 논문, 지식재산권, 매출, 기술거래, 정책 활용, 홍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2020년에 정식으로 게재되어 출간된 논문에 대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게재된 일자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출간된 일자의 논문 내용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논문의 경우 과제 지원 사실이라는 사사를 반드시 논문 게재 시 입력하여 추후 논문 게재에 이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사는 저희 사업명, 과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사에 대한 부분은 추후 성과 입력 안내에 대한 메일 등을 받으실 때 성과 활용 보고서 입력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함께 기재하고 추후 시스템 입력 시 기여도를 별도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 성과입니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부 검증 기준입니다. 지식재산권 항목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신품종과 같은 항목을 입력하고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항목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출원, 등록도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출원, 등록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국제 출원인 PCT 출원도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PCT 출원의 경우도 따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외에 국외 특허도 입력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논문과 같이 사사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사 입력이 불가한 경우 확인서를 연구 책임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특허 출원 및 등록 시에는 특허의 권리자는 반드시 주관 연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기관, 참여기업 외 전혀 연구와 상관없는 기관의 공동권리권 소유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된 경우는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환원하지 않는 경우 제재 조치 대상이 됩니다. 해외 특허 및 지식재산권 입력 시에는 출원서 및 등록서에 별도로
특허번호, 권리권자, 명칭 등 입력 사항에 대한 부분을 표기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출 성과입니다. 매출은 수행 과제를 통해 사업화하여 발생한 당해년도 매출액을 말합니다. 입력 시에는 반드시 금액 단위를 확인하여 부가세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매출은 실제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입 시에는 발주처 또는 판매처별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입력 시 산정 근거에는 총 매출액을 포함하여 매출품에 대한 단가, 품목, 기여율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매출에 대한 증빙 자료는 세금 계산서, 계약서, 수출인 경우는 수출 신고 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기업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세금 계산서 증빙이 불가한 경우 매출 원장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네 번째, 기술 거래입니다. 기술 거래, 즉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입니다. 과제를 통해 개발된 요소 기술이 전용 실시, 독점 실시 등 기술 매매를 통해 창출된 기술료 발생 성과입니다. 여기서 기술료는 정부 납부 기술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술료가 발생한 기술 이전 외에 무상 증여를 포함한 기부 체납, 노하우 이전, MOU 체결 등도 기술 이전 성과에 입력하면 됩니다. 증빙 자료는 기술 이전 계약서, 기술료 발생의 경우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법령 및 정책 활용 성과입니다. 연구 수행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법령, 지침, 정책 활용, 설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반영을 목적으로 정부 부처, 유관기관에 제안한 경우입니다. 제안과 반영 각각 입력해야 하며 증빙 자료는 제안 시 제출했던 공문, 첨부 자료와 활용 또는 반영된 경우에는 활용기관에서 발행한 공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활용 성과의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실제 성과 활용 현황에 대해서 활용처에 가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연구기관에서는 제안한 성과에 대해서 현장 조사 시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로 된 증빙 자료를 꼭 확인하셔서 성과 입력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홍보 성과입니다. 홍보는 과제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된 경우로 연구와 무관한 실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홍보의 유형인 언론 보도는 보도 내용, 매체, 일자, 제목 등이 나와 있는 성과여야 합니다. 동일 보도 내용으로 여러 매체에 홍보된 경우 한 건으로만 인정합니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은 앞에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또는 참여로 성과를 입력한 경우 중복 성과로 인정이 되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빙 자료는 보도 자료를 캡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성과의 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이한 성과는 꼭 사업별 담당자와 협의 바랍니다. 둘째, 신규 과제의 경우 반드시 1차 년도 협약 후 3개월 이후에 발생한 성과만 인정합니다. 셋째, 성과조사 안내 시 배포되는 성과조사 입력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연구기관에서는 성과 입력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검증기관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안내하시어 성과 입력 누락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해년도 발생한 성과는 반드시 당해년도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2020년에 발생한 성과는 반드시 올해 2020년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연도가 지난 2021년에는 성과를 추가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과 관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성과관리 신호등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관리 신호등 알림 서비스는 연구기관에서 협약 계획서에 입력한 연차별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8월과 11월 2회에 걸쳐 현재 성과가 얼만큼 달성되었고 연차 목표 대비 미달성된 성과는 무엇인지 안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성과관리 신호등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재 성과의 정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입력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성과 입력 안내 시 보내드리는 성과 입력 안내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기술개발 사업 연구 성과 조사 및 입력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